당뇨에 좋은 운동. 언제 얼마나 해야 할까요? 당뇨에 좋은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얼마나 먹어야 할까? 식생활의 서구화로 당뇨병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 발병 연령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OECD 국가 중 당뇨병 유병률 1위로 30대 이상 당뇨 환자는 500만 명으로 발병 환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30대 이상이라면 당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인은 당뇨에 특별하게 취약하다는데 서양인에 비해 췌장이 작아서 인슐린 분비가 약하다고 한다. 초기에 특별한 증상과 통증 없이 조용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근 3년 사이 당뇨 환자 수가 30만 명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치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운동을 하면 혈당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당뇨병 환자에게서 위축되기 쉬운 근력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비만형 당뇨병 환자들의 체중 감량을 위해 식사요법의 보완 수단으로 운동이 효과적이다. 당뇨병 환자들은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을 하는 것이 최적의 시기로 꼽히고 있다. 이 시간이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분석. 보통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고 하겠다. 특히 매일 일정량의 인슐린 주사나 경구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복 혹은 식전 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시간대에 무리한 운동은 첨저 혈당을 초래하게 돼 혈당 조절에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공복에 운동을 하려면 운동 30분 지분 전에 소량의 당분을 섭취하든지 저혈당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또 가급적 강도 높은 운동을 짧게 하기보다는 강도가 약한 운동을 오래 하는 것이 당뇨병 환자들에겐 더욱 바람직하다고 당뇨병학회는 조언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비교적 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 운동량은 걷기의 경우 1분에 80m를 걷는 속도로 한 번에 15분 이상 하루 30분 1시간 정도를 하는 것이다. 걸음으로 치면 대략 1만 보에 해당한다. 아울러 당뇨병 환자들에게 운동은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당뇨병학회는 하루 300칼로리 이상을 소비하는 운동을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한다. 당뇨병 환자에게 이상적인 운동 강도는 최대 심장박동수, 심박수의 60에서 75% 정도다. 심박수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심박수를 의미한다. 무리한 운동으로 너무 많이 땀을 흘리는 것은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으므로 산책과 조깅, 맨손 체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가벼운 전신 운동이 효과적이다. 운동 후에는 식욕이 증가할 수 있다. 식사량이 많아지거나 간식을 많이 먹어 운동의 효과를 무산시킬 수 있으므로 절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은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으로 당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체에 영양소가 결핍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비타민과 미네랄은 대사에 관여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 결핍되면 3번지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쌓이게 된다. 체내에 쌓이게 되면 혈당의 농도가 높아지고 고혈당으로 변하게 되는데 고혈당의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타민 B군은 높은 혈당 수치 조절에 도움을 주어 결핍 시 당뇨병을 부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수용성 비타민으로 우리 몸에서 지속적으로 저장할 수 없기에 결핍이 쉬우므로 매일 꾸준하게 섭취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타민 B군은 B1부터 B21까지 다양한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티아민과 니아신은 에너지 대사를 조절을 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이다. 티아민은 합병증 중 하나인 단백뇨 개선에 도움을 주고 니아신이 결핍되면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녹내장 위험도가 40% 증가한다. 리보플라빈 B는 다른 B군의 활성에 필요하며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 예방과 성장 촉진, 식욕 증진,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켜준다. 리보플라빈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특성은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활성산소의 증가를 막아줌으로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피리독신은 당뇨 환자라면 더욱 보충해 주어야 한다. 결핍 시 공복 시 고혈당, 혈중 인슐린 농도 상승,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 중성지방 상승, 인슐린 결합 감소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비타민 E는 세포의 노화를 막고 세포막 유지와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활성산소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막아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 중에 비타민 E는 백내장을 예방하고 운동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예방을 위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 크롬, 아연, 셀레늄 등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은 극소량이지만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으므로 꾸준하게 보충해 주어야 하는 영양소이다. 크롬은 인슐린의 활성을 높여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인슐린의 보조인자인데 크롬이 결핍되면 혈중 인슐린 농도 상승, 고혈당, 내당능 손상,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 인슐린 결합 감소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아연은 결정질 인슐린의 약 0.5%는 아연으로 인슐린 생성 역할을 한다. 당뇨 환자의 경우 아연이 부족하면 합병증의 발생률 또한 증가하므로 결핍되지 않도록 꾸준히 보충해야 한다. 셀레늄은 높은 항산화 영양소이다. 비타민 E보다 2940배 높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셀레늄이 결핍되면 유해산소인 활성산소의 피해를 받아 몸의 내장 기능이 저하된다. 당뇨의 증상부터 운동과 필요한 영양소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당뇨병과 합병증은 예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일상생활에서 잔 음식 자제하기, 천천히 식사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영양소 골고루 섭취하기, 꾸준히 운동하기 등 규칙적인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바쁜 사회생활로 습관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혈당 관리를 포기할 수 없으니 이런 경우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섭취하여 예방과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여러분의 튼튼 건강 100세를 기원합니다.